자,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야간 MLB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주가 시작됐다. 그죠? 참 지난주에 진짜 화수목금토일 6일 중에서 진짜 3번 걸렸어요. 3번 12번 표 나와가지고 3번밖에 못 걸렸습니다. 와, 진짜 좀 심했어. 근데 다행히도 일요일날 2번 나간 게 다 걸렸어요.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몰빵 갔었죠. 주간 몰빵 3.0배 걸렸고, MLB도 제가 뭐 멘트 한 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한 폴더 낙했는데 올킬은 살짝 아쉽죠. 어떻게 갔냐면 올킬을 이거 봅시다. MLB가 올킬 할 줄 알았는데 시애틀이 3.2배 5.3배 이렇게 갔어요. 필라 역배 세인트 언더, 그리고 캔자스 역배 샘프 역배 시애틀 승 갔는데, 이걸 텍사스를 갈까 시애틀을 갈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홈팀이 낫겠다 싶어서 배당 더 낮은 시애틀 갔는데 그게 배착이었어. 텍사스를 갔었으면 배당도 더 좋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올킬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역배 3개 다 맞췄어요. 필라델피아, 캔자스, 샌프란시스코. 자, 역배 감각이 돌아오면 이제 컨디션이 돌아온 겁니다. 지난주는 정말 좀 심할 정도로 난조였고, 이제 이번 주는 다시 연승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됩니다. 주말까지 400개고, 그 외에 제가 추천했던 경기들도 표에 보면은 뭐 템파베이도 이겼고, 볼티모어도 이겼고, 토론토도 이겼고, 웬만큼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도 거의 다 맞췄고. 그래서 완전히 감이 돌아왔으니까 제가 또 연패 뒤에는 연승 길게 하니까 이번 주도 한번 달려봅시다. 지난주에 표를 사셨던, 주중 이제 일주일 구매하셨던 분들은 제가 일주일 연장해 드렸고, 그리고 한 달 사셨던 분들도 제가 마찬가지로 6월 7일까지 표를 채우고 갈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겠죠. 별풍선 몇 개 더 받자고 신뢰도를 깎아보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돈값 해야지, 그죠? 자, 가봅시다. 사람이 별로 없네. 이제 3연승 해봅시다. 자, 템파베이와 볼티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방 보시는 분들도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맥클라난과 로저스 나옵니다. 맥클라난은 지금 4경기인가 연속으로 무실점이에요. 5이닝 뭐 6이닝 막 이런 식이야. 이닝을 길게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나올 때마다 무실점, 휩도 0.98, 방어율 2.27 다 좋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가 64%나 구사를 하는데 셋 다 최상급입니다. 아마 맥클라난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페스트볼, 변형 페스트볼까지 포함해서 가장 적게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페스트볼 구사율이 36%면 3개 중에 1개잖아.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성적이 저렇게 좋다는 거는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 2경기에서도 하드히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고, 반면에 볼티모어의 로저스는 작년에 엄청 좋았었죠. 그죠? 작년 후반부인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좋았었는데 올 시즌은 좀 이상해. 안 좋아. 그죠? 직전 2경기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5.2이닝 동안 9실점 했습니다. 2경기에서. 한 경기가 아니라 2경기에서. 이닝 수 적었고 실점도 많았고 하드히 비율 개 높았고, 그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 기대 방어율은 4.12로 실제 방어율보다는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는 템파베이가 좀 더 앞서고, 팀 전력도 또한 템파베이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에 템파베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그렇게 큰 경기는 아닌 것 같아. 1.49에요. 일단 맥클라다도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 실점률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 로저스도 작년에 보여준 게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템파 승을 보지만 그닥
끌리는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템파 승의 실점을 얻어볼게요. 다음 필라델피아와 신시내티. 필라델피아는 페인터 나오고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옵니다. 페인터는 확실히 뭐 신인이다 보니까 올 시즌 기복이 좀 있는데 직전 경기 그래도 좀 던졌어요. 계속 참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얘가 5이닝 동안 1실점 간만에 잘 던졌어. 근데 아직까지 뭐 변화구라든지 이런 구사가 완벽하진 않아요. 공이 좀 빠른 거 말고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 선발 로테이션은 풀로 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아마도 시즌 끝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좋았을 때 나쁠 때 왔다 갔다 할 거고, 신시내티의 로돌로는 이제 복귀 후에 2경기 던전에 2경기 다 안 좋았다. 보시면은 뭐 하드hit비율도 안 좋았고 평균 타공 속도도 안 좋았고 기대 방어율도 8.78, 뭐 실제 방어랑 비슷하죠. 우리가 알던 로돌로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 선수도 뭐 경력이 좀 있는 투수라서 언제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 더군다나 필라델피아는 좌투수가 좀 약해요. 그죠? 로돌로가 작년에 뭐 감을 찾는다면 필라델피아가 예상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필라델피아 일반 승보다는 신시내티 프렌 쪽으로 보고 9.5 기준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마이애미는 마이어 나오고 애틀란타는 맷 리치 나옵니다. 저 리치가 지금 4경기가 던졌죠. 한 번도 무너지진 않았어요. 제가 구속이나 구종이나 이런 게 다 그저 그래 평균치 정도 됩니다. 방어율도 지금 3.3인데 기대 방어율 4.54, 6이닝이 3실점 정도 실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침착하고 위기 상황에서 좀 흔들리진 않아요. 평정심을 잘 찾는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노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 방어율보다 실제 방어율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략 못할 정도의 투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저는 마이어가 살짝 앞섰는 것 같아요. 마이어가. 다만 최근 경기력 보면 리치가 확실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선발에 지금 신이 5번 나와가지고 지금 4번 나와서 한 번도 안 무너졌는데 5번 나와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케이스는 많이 드물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더군다나 리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빼어난 구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연속 호투하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애틀란타가 팀 전력으로 보면 앞서긴 하는데 이 경기는 저는 애틀란타 정배에 대한 매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간다면은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보고 싶고 마이어도 최근에 하드hit이나 이런 게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8.5 기준점이라면 오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승패는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는 발데스, 클리블랜드는 체콘이 나옵니다. 발데스가 좀 상태 별로 안 좋죠. 근데 평소대로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조금 운이 안 따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방어율 4.3이고 뭐 땅볼 유래 원래 잘하는 투수였는데 작년보다 살짝 적긴 한데 그래도 수준급이긴 하다. 그죠? 그래 내보낼 안타 맞으면서 병살 유도 잘하면서 그렇게 경기 운영하는 선수고 체코니는 작년에 조금 센세이션 했었는데 확실히 강타선을 만나면 얘는 좀 고전을 합니다. 근데 약한 타선 만나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최근 2경기에서 천사랑 캔자스시티 약해진 타선 만나가지고 경쟁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경기 또 디트로이트 붙는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강팀입니까? 약팀입니까? 제가 보기엔 약팀입니다. 디트로이트 10경기에서 23점밖에 못 뽑았어요. 아마 꼴찌일 겁니다. 득점률이.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체코니가 웬만큼 뭐 한 6이닝 어제 제가 콜렉 괜찮다고 했었죠. 캔자스시티에 콜렉이 아마도 6이닝 동안 뭐 웬만하면 버틸 거랬는데 오늘 6이닝 동안 무실점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캔자스 역배 맞췄죠. 그런 느낌이에요. 제코니도 콜렉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약타선 만나면은 좀 양악하고 강타선 만나면은 좀 발리고 이런 느낌인데 디트로이트 지금 타선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제코니가 웬만큼
발드제 상대로 비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8.5 기준이라면 언더 쪽이 좋아 보이고 승패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지금 좀 약한 상태라 가지고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프렌의 8.5 언더 볼게요. 다음 워싱턴과 매치. 워싱턴은 어빈 나오고 매치는 스칸 나옵니다. 어빈이 뭐 방어율 5.91이니까 그냥 어빈이 어빈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조금 반짝했는데 역시나 자기 자리로 가고 있고 최근 두 경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8이닝 동안 9자책점, 하드hit율 거의 50% 되고 참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캇도 뭐 땜빵 성발 비슷한데 생광기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3경기인가 4경기 던졌는데 방어율 3.459 그죠? 그리고 기대 방어율도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다. 다만 땅볼 비율이 낮아서 큰 거 한 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있지만 어째서 최근 두 경기에서 5이닝 채우지는 못했지만 타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32%에 85.8마일 상당히 양호하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저는 선발로 비교해보면은 매치의 스캇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경험이 1차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어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이 경기 매치 승 사이드로 보고 9.5 기준점이라면 양 투수가 약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9.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 명이 3명이네. 자, 5명 되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2명만 더 눌러보세요. 업 버튼 2명만. 자, 업 버튼 좀 눌러보세요. 좀 눌러봐요. 누르면 넘어간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경기 중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 끝나고 나서 15경기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불러주고 날 겁니다. 업 버튼 4명, 1명 더, 한 명만 더 눌러봅시다. 한 명만 좀 더 눌러봐야 업 버튼 한 명만 더 누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말을 졸라게 안 듣네. 자, 양키스와 토론토 봅시다. 양키스는 웨더스 나오고 토론토는 코빈 나옵니다. 웨더스가 이제 눈을 좀 떴어. 제가 마이애미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한두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잘 던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무너졌었는데 올 시즌 좀 꾸준하게 좀 잘 던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직전 경기와 기가 막혔어요. 체인지업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다가 와 저건 어떻게 치지 싶을 정도로 잘 던졌어요. 지금 몇 경기 이제 무너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한 번 무너질 때가 됐는데 요즘에 던지는 거 보고 있자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어. 토론토의 코비는 방어율 3.93이긴 한데 그 기대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지금 운이 겁나게 많이 따르고 있는 중이고 오늘 뭐 임자 만났죠. 양키스 만날 건데 아마도 그동안 따랐던 운들이 좀 많이 처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웨더스가 있는 양키스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방망이도 아무래도 뭐 양키스가 좀 좋긴 하기 때문에 8.5 오버 쪽으로 볼게요. 양키스 승에 8.5 오버. 다만 양키스가 직전 경기에 좀 불안했었죠. 이기는 경기를 뭐 9회 동점 맞고 홈런 맞고 마지막에 그 끝내기 실책성 끝내기로 졌어요.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아. 어쨌든 코빈이 저는 점수를 좀 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양키 승에 8.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네소타와 휴스턴. 미네소타는 로하스 나오고 휴스턴 이마이 나옵니다. 로하스는 3일 전인가 나왔어. 두 번째 투수인가? 그때 한 2이닝 이상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오프너일 겁니다. 오프너. 길게 가지는 못할 거고 뭐 길면은 3이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고 아마도 리차드슨이 나올 차례인데 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발 자원 자체가 쟤들이 부족해요. 미네소타는 작년에 트레이드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로하스 내려가고 나면은 뭐 리차드슨이 나오든 아니면 불펜 또 돌려막기 하든 할 건데 미네소타가 불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휴스턴은 이마이는 이 새끼가 심하이 해야 되는지 상태가 뭐 호기롭게 메이저 왔잖아. 다저스를 잡기 위해서 자기는 다저스를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지고 있어. 이마이 한 번 빼고 다지고 있어. 쟤는 전형적인 예전에 일본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허언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구위 자체는 괜찮아요. 구속도 뭐 평균 94.7마일이면 평균 이상이고
그죠? 삼진도 잘 잡아. 근데 문제는 포볼입니다. 포볼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또 띄엄띄엄 주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줍니다. 막 포볼로 무사발로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몸에 맞는 공도 맞고 아직까지 미국 무대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곳 한번 갔다 왔는데도 직전 경기에서 또 털렸어요. 그때는 뭐 포볼 웬만큼 줬지만 승부도 웬만큼 많이 했어. 근데 홈런 2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휴스턴이 낫다고 봐요. 이마이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네소타는 지금 선발이 없단 말이야. 휴스턴은 어쨌든 이마이가 끌키면 잘 던질 가능성이 있는 투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이마이가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뭐 휴스턴 사이드 프렌 쪽으로 보고 기준점 9.5라면 양 투수 다 개불안하기 때문에 9.5번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프렌의 9.5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캔자스와 보스턴. 캔자스는 루고 나오고 보스턴 그레이. 제가 지난 두 번에서 루고 반대로 다 맞췄었죠. 두 번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레이도 좋고, 루고는 최근 4경기에서 너무 안 좋아요. 21.1이닝 동안 안타를 37개 맞았습니다. 이닝도 거의 2개 가까이 맞았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시즌 초반에 방어를 막 1점 초반 찍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미천 다 늘어났습니다. 계속 쳐맞고 있어. 4경기 연속으로 안타 37개 맞았다는 말 다 한 거 아니야. 22이닝 동안 뭐 40개 맞았다면은. 그죠?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하드히트도 높고, 그러니까 안타가 뭐 빈맞은 안타가 아니라 전부 다 뭐 강하게 맞은 안타를 많이 맞았어.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기대 방어율 4.85, 실제 방어율 3.76인데 1점 이상 높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루고 느낌이 좀 돌아온 느낌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냥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운 겁나게 많이 따랐던 그런 느낌이고, 반면에 그레이는 올 시즌 시즌 초반에부터 계속 괜찮긴 해요. 그리고 직전 2경기도 상당히 좋아. 하드히트율 24%밖에 안 됩니다. 엄청 좋죠. 다만 기대 방어율은 얘도 별로 안 좋다. 5.14. 양 투수 다 운이 좀 많이 따르고 있는 중이고, 다만 그레이는 최근에 이제 그 경기력이 좀 올라가는 편이고, 루고는 계속해서 하락세인 편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뭐 승패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기준점은 8.5 기준점이라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둘 다 상대전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8.5 기준점이라면 오버가 세끈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컵스와 미러키. 컵스는 이마나가, 미러키는 스프로트. 자, 이마나가는 올 시즌 거의 커리어 하이 기세고, 뭐 기대 방어율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하드히트 비율도 뭐 최상위권입니다. 30%밖에 안 되고, 평균 타구 속도도 83.2마일이니까 되게 좋죠. 또 미러키가 자투도 상대로 또 상당히 못 쳐. 그런 거 감안하면 미러키 점수 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내일 아마도 미러키는 저득점이 예상이 되고, 문제는 컵스가 스프로트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인데, 스프로트도 이게 공 빨라요. 최근 경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2경기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기본적으로 빠른 투수라 방어율 5.75라고 하지만 기대 방어율 4.8이고 최근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 감안하면 컵스가 뭐 타선이 괜찮긴 하지만 웬만큼 던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 경기는 기준점 10.5인 이유는 아마도 바람 때문일 겁니다. 저 구장 자체가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리그리 필리가 원래 그래요. 맞바람이랑 뭐 정방향 역방향 받을 때마다 기준점이 막 6.5 됐다가 막 12.5 됐다가 이런 거라서 10.5라면 아마도 이제 바람이 이제 홈에서 외야 쪽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마나가와 스프로트라면 10.5는 다소 높지 않나.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쪽으로 컵스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와 텍사스, 퀸타나와 고어입니다. 퀸타나가 뭐 예상 외로 잘 하고 있어요. 얘는 뭐 평균 보통 한 3점 후반대 방어율을 웬만하면 찍어주는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로 갔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할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살짝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좀 메이저리그에 15년, 16년 있다 보니까 짬밥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지 않는 생각이 들고, 최근 2경기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고어는
성장이 좀 정체된 그런 느낌입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다만 직전 경기에 감을 잡았어요. 애리조나 상대로 8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했어요. 애리조나가 투수공 잘 쳐요. 근데도 고 강타선 상대로 8이닝 1실점이면 완전히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시고가 IL 갔죠. IL 아니고 이제 이번 원정에 동참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엘링턴 텍사스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보면은 저는 고점은 확실히 고어가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직전 경기 감을 잡았다면 퀸타나야 어쨌든 한 2, 3실점은 꾸준히 하는 투수라 고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텍사스 승에 텍사스 지금 방망이 정말 안 좋죠. 특히나 왼손 상대로 텍사스는 꼴찌입니다. OPS가. 그렇다면 이 경기는 9.5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텍사스 승에 9.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 아직도 4명이네. 5명 갑시다. 5명 가면 다음 거 넘어간다. 나다 싶으면 뭐 업버튼 하나만 눌러봐요. 업버튼. 엄지손가락 돼 있는 거 있잖아. 아니, 지금 9명이 있는데 왜 5명밖에 안 돼? 무조건 두폴님 처음 뵙네. 원래 있던 놈인가? 있던 분인가? 많이 본 아이디 같기도 하고. 자, 갑시다. 자, 천사와 애슬레틱스. 천사는 유레나 나오고 애슬레틱스는 긴 나옵니다. 저는 우레나 제가 못 버틸 줄 알았어. 왜냐면은 트리플 A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 빠르고 제고 안 잡힌 투수기 때문에 저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얘는 오히려 메이저 올라와가지고 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체인지업이 천단계급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이 빠르기 때문에 공 빠른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체인지업 구종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체인지업 던진 투수들은. 공 빠른 투수들은 웬만하면 체인지업을 활용을 잘 합니다. 완급 조절하기 위해서.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은 똑같은 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천상까지 찝을 줄 몰랐어. 그리고 비중이 35%가 돼요. 3개 중에 1개 이상이 체인지업입니다. 그러니까 직구 타이밍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공이 빠르니까 상대 타자들은. 근데 체인지업이 워낙 이제 자주 던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기대 방어율은 오히려 실제 방어율보다 더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인급 투수한테 흔치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선수는 성장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고, 최근 2경기에서 하드hit 비율이 26%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팀이 6연패 중이고, JT 긴 또한 잘 버티고 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꾸준하게 잘 던진 투수가 아닌데 얘도 지금 계속해서 크게 무너지는 경기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드hit 비율도 괜찮고. 이 경기는 저는 지표상으로 보면 언더가 맞아요. 8.5 기준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연차가 얼마 안 된 투수들의 장출 호투를 믿진 않아요. 아마도 내일 경기는 둘 중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표상으로는 언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팅상으로는 8.5 오버를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8.5 오버 쪽으로 보고, 승패는 애슬레틱스 승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슬레틱스가 워낙 우투수공 잘 쳐. 유레나도 최근 잘하고 있지만 한번 대일 때 됐고 터질 때 됐고, 그리고 체인지업은 누누이 말하지만 제고 잘 안 되는 날에는 장타 제조기입니다. 그리고 애슬레틱스는 오른손 투수 상대로 홈런을 잘 치기 때문에 아마도 애슬레틱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슬레틱스 승에 8.5 오버 볼게요. 다음 시애틀과 화이트삭스. 시애틀은 우 나오고 화이트삭스 슐츠 나옵니다. 우가 이제 제대로 감 잡았죠. 지난번까지 2번 연속으로 개 털리고 난 뒤에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완전 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전에 우로 돌아왔다. 2경기에서 2실점 했지만 하드hit 비율 22%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경기도 웬만큼 던지지 않겠나. 쟤는 맞아도 직구 던진 애라 가지고 기복이 크게 없는 투수에 아마도 잘 던질 거고, 슐츠 또한 이 선수도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볼 가능성이 높은 투수입니다. 가진 게 많아. 왼손 투수고 공이 빠르고 키도 크고 해서 타점이 높아서 쉽게 공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애틀 최근에 방망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7.5 기준점으로 언더 보고 승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삭스 역배 보고 싶은데 우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어서 역배 보고 싶은데 승패로도 제가 추천 안 할게요. 좀 애매합니다. 다음 샌디에고와 다저스. 샌디는 킹 나오고 다저스는 야마모토 나온다. 자, 야마모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쟤는 작년 월드 시리즈 포스트 시즌 때 후유증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3경기에서 홈런 5방 맞았고 기대 방울 3.98입니다. 올 시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수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작년에 너무 무리했어. 월드 시리즈에서 특히. 얘 지금 직구랑 스플리터가 살아나야 되는데 둘 다 점점 하락세요. 그 말 뭡니까? 힘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시즌 초반에는 직구가 그래도 최상급까지 찍었단 말이야. 지금 직구 스플리터가 둘 다 그냥 상급 정도도 안 돼요. 그냥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 얘가 지금 버티는 거는 그래도 변화구 제구가 웬만큼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작년에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킹도 올 시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전 2경기도 잘 던지고 있고, 직전 2경기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야마모토보다는 킹이 좀 더 좋다. 하지만 뭐 방망이에서 확실히 다저스가 앞서죠. 방망이에서 52점 35실점, 샌디는 33득점 33실점. 뭐 방망이 차이가 많이 난다. 선발은 저는 샌디에고가 살짝 앞선다고 보고 방망이는 확실히 다저스가 앞선다고 봅니다. 근데 불펜은 또 샌디에고가 좀 더 앞서요. 또 다저스의 드라이어 너무 출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갔잖아. 그렇다면 이 경기는 선발에서 큰 차이, 샌디가 살짝 앞설 수만 있다면 샌디에고가 후방 하면 갈수록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 7.5 오버 보고요. 그죠? 킹도 실점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야마모토도 최근에 던지는 거 봐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로 보고 승패는 샌디에고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프렌의 오버 볼게요. 다음 애리조나와 샘프. 애리조나는 갤런 나오고 샘프는 레이 나옵니다. 제 갤런은 22년 이후로 계속해서 성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타가 너무 많아. 얘도 2경기에서 홈런 4방 맞았어요. 그죠? 직전 경기도 안 좋았고 지금 3경기에서 14이닝 동안 안타 19개 맞았고 14실점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hit율은 나쁘진 않아.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샘프전도 상대적으로 항상 강했단 말이야. 그죠? 레이도 뭐 꾸준하긴 한데 얘도 3경기에 홈런 5방 맞았고 기대 방어율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최근 2경기 홈런 많이 맞았는데 하드hit율 나쁘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갤런과 레이가 사광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기대 방어율로 비교하면 방어율도 그렇게 큰 차이 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선발은 샘프가 살짝 앞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뭐 방망이야 뭐 샘프가 지금 앞서 보이긴 하지만 샘프야 워낙 방망이가 빈타에 거덕인 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상대전 갤런이 샘프에게 좋다는 점 감안해서 애리조나 정배 쪽으로 보고 9.5 기준점이라면 언더 볼게요. 언더. 지금 애리조나가 놀라운 기록이긴 한데 최근 2주 기준으로 애리조나가 그 불펜이 1등입니다. 몰랐죠? 불펜이 떨어졌네요. 지금 5등 많이 떨어졌네. 어제까지만 해도 1등에도 11등으로 떨어졌네요. 원래 1등이었는데 어쨌든 원래 30등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등입니다. 11등 선두권이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선두권이랑.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애리조나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 했고 질문 있으신가요? 6명이네. 불러야 돼. 6명밖에 안 되는데 6명밖에 안 되는데 불러야 됩니까? 안 누르는 사람 빨리 눌러보세요. 안 누르는 사람 눌러보세요. 다 눌렀나? 다 눌렀으면 뭐 봅시다. 1픽 봅시다. 뭐 불러줘야지. 잘 불러줬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저는 오늘 1픽은 봅시다.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돼. 마이애미 오버 볼게요. 마이애미 오버 8.5는 너무 낮아요. 리치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마이어도 웬만하면 실점이 있을 겁니다. 애틀란타가 오른손 투수 상대로 OPS 1등이고 리치도 이제 한번 터질 때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건 오버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이애미 오버가 오늘의 1픽. 질문 있으십니까? 1픽 불러줬어요. 1픽은 웬만하면 다 맞죠. 제 연패 탈 때도 1픽은 웬만하면 맞았어. 한폴라이 많아서 그렇지. 그죠? 템파 어노바요? 템파 어노바? 템파는 어노바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적어놓긴 7.5 언더 적어놨는데 표에는 아예 표시 안 했습니다. 어노바로 접근하기가 별로다 라는 말이겠죠. 표에는 안 적어놨어요. 제가 요거 방송 중에 하는 기본 자료에는 언어바를 다 적어 놓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제가 배포하는 표에는 언어바는 적어 놓지 않았다. 템파베이 경기는. 자, 질문 있으신가요? 또